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의 영상 자서전을 녹화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경현 대표님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심정의 만남 문배관 교회장님과 우리 2세 교회장님들 만나게 돼서 반갑고, 바쁜 가운데도 저의 영상 자서전을 듣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다 보니까 완전히 봄이 왔더라고요. 벚꽃도 만개하고 그랬는데, 봄은 항상 가슴을 설레게 하는데 봄은 생명이 약동하는 계절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가을이 되면 좀 인생 무상이라든지 낙엽도 떨어지고 모든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봄은 역시 생명이 약동하는, 가슴이 설레이는 그런 계절인데, 그런 좋은 계절을 맞이해서 부족한 이 사람의 영상 자서전을 녹화할 수 있도록 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영상 자서전을 하게 된 것은 이경현 대표가 용기를 주었고, 또 나 개인의 어떠한 자서전뿐만 아니라 그 당시를 살았던 여러분들 선배들의 그 삶을 나의 간증을 통해서 부분적이나마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편집하게 됐고, 자서전을 손으로 쓰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이제 그 간증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갖게 돼서 아주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1950년 음력 8월 15일 추석날 태어났는데, 간증하기 전에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은 과거와 타인이라는 말이 있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나 자신과 미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바꾸려고 하면은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 간증이라든지 과거의 역사가 그 개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과거의 그 사람의 역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현재 나에게 또는 이 교회문 교회 또 국가와 세계 앞에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왕년에 뭐를 했고 그것만 강조하지, 지금 내가 그러한 삶을 통한 내가 어떠한 사람이고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저는 어릴 때 교회 들어와서 평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어려운 환경이지만 돈 많이 벌어서 잘 살아보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뜻을 이루겠다는 일념에 몸부림쳤던 그 학창 시절이기 때문에, 돌이켜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 당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다닐 때 뜻을 위해 살았던 나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또 가치 있고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충청북도 청원군 이제 부영면 행산이라는 그 시골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제가 1950년 음력 8월 15일 날 추석날 아침에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지는 이제 차남이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로부터 논 8맞이기를 이제 받으셔가지고 분가해서 새롭게 집을 짓고 살고 계시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어릴 때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계몽 밑에서 어렵게 사셨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농부이지만 농부로서 정착하지 못하고 객지를 또 돌아다니시면서 무슨 사업이라든지 전기
기술을 배우시고 만주에 가서 그런 이제 분이셨는데 제가 태어날 당시에는 농부이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아버지가 농사에 전념하는 그런 분은 아니었는데 제가 태어난 날은 이제 추석날인데 우리 어머니가 저를 날 때에 태몽을 몇 개를 꾸셨는데 항상 그 태몽을 저한테 이제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제 부모님이 분가해서 집을 짓고 대문도 없고 울다리도 없는 그런 집에서 이제 사셨는데 하루는 어머니가 꿈에 시골에 가면 동네에 그 우물이 보통 하나나 두 개가 있어요. 공동 우물이. 그래서 이제 그 머리에 그 항아리를 물동이를 이시고 이제 샘에 가서 물을 떠서 길러다가 이제 밥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꿈에 이제 그 공동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서 머리에 이기고 이렇게 집에 오셨는데 집에 딱 오니까 집 앞에 큰 나무가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은 이제 새로 이사 와서 나무 하나 없고 담도 없고 집만 하나인데 그 집 앞에 큰 나무가 있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놀라서 물동이를 내려놓고 동네 사람들에게 다 와보라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 우리 집 앞에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느냐고 물어봤더니 동네 사람들이 한결같이 처음 보는 나무다. 이름 모를 나무다. 그래서 제 자서전 제목을 이름 모를 나무라는 제목으로 가제목으로 그동안 해서 글을 썼는데 그 이유가 이제 세상에서 한 번도 보지 않은 이름을 모르는 나무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을 듣고 이제 꿈을 깨셔서 어머니는 그 나무는 사람을 상징하는데 그 꿈에 나무가 집 앞에 있는 것을 보고 저를 낳으셨기 때문에 꿈대로라면 큰 인물이 돼야 되는데 왜 그리 통일교에 들어와서 부모님 속을 썩이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말씀을 늘 하셨고 또 그 당시 6.25가 이제 일어났다가 인민군들이 북한에 올라가는 그때예요. 제가 태어난 것이 음력 8월 15일인데 양력으로는 9월 26일이에요. 9.28 수복 이틀 전에 태어났으니까 인민군들이 내려왔다가 쫓겨서 올라가는 그런 가을인데 그래 무밭에서 물을 뽑아서 인민군들이 먹고 배고프다고 해서 이제 어머니에게 밥 떼어달라고 했는데 그때 또 꿈을 꾸니까 인민군들이 우리 집에 여러 명이 쳐들어왔는데 이제 인민군들한테 아버지가 곤욕을 당하다가 그 인민군들이 잠이 들었대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총을 탁 그걸 뺏어가지고 인민군들을 그 제압하는 그런 꿈을 꿨다고 그래서 그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항상 꿈을 꾸세요. 내 동생이 쌍둥이인데 내 동생을 낳을 때는 우리 어머니가 산에 갔는데 그 할머니 이제 그 산소에 갔는데 비녀를 이렇게 하나 끼고 갔는데 또 비녀를 하나 줬다는 거예요. 그래 한 손에 비녀를 2개 들은 꿈을 꿨는데 제 동생이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항상 그 꿈 얘기를 하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꿈을 꿨고 또 한 가지는 인민군들이 이제 뭐 이렇게 올라가면서 뭐 길도 알려달라고 하고 밥도 해달라고 그러는데 우리 아버님이 그 당시에 뭐 청년단 단장인가 했대요. 인민군들이 찾아와서 이제 그 길을 북으로 올라가는 길을 아껴달라.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 굉장히 영리하신 분이에요. 근데 만삭이니까 갑자기 방에 들어가서 나 죽는다고 애 나온다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인민군들도 사람인지라 딱 보니까 배가 불러서 막 애기가 나올 것 같이 막 소리를 지르니까 이제 그 우리 아버지한테 부탁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때 아마 이제 길 알려준다고 같이 갔다면은 아버지가 돌아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내 아들은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서부터 아버지를 구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어머니가 말씀을 이제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만 이제 추석 때 우리 충청도는 피나를 안 갔어요. 안 갔는데 추석이 오니까 그래도 이제 큰 집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이제 그 아버지하고 누나들 2명이 있었거든요. 다 그 준비해서 큰 댁에 보내시고 혼자 저를 낳으셨는데 우리 어머니는 지금까지
자녀들을 낳을 때 혼자 낳으셨대요. 참 대단하죠. 근데 내가 궁금해서 어떻게 혼자 낳았냐고 물어보니까 이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서 낳는데, 우리 어머니는 아기 낳을 때 남이 보는 것이 부끄럽고 그래서 혼자 누나들도 낳고 나도 낳았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진시니까 아침 한 7시부터 9시 사이거든요. 그래 아버지하고 누님들은 큰 댁에 제사 지내러 가고 우리 어머니가 혼자 나를 낳으셨어요. 그런데 청소를 다 해놓고 가위하고 철하고 다 준비해놓고 이제 아기를 저를 낳았는데, 딸을 우리 어머니가 3명을 낳았어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제일 큰 누나가 나서 얼마 있다가 죽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딸을 3명을 낳고 저를 낳은 거예요. 근데 딸을 2명이나 3명 낳은 사람은 절대 아들 낳을 자신이 없대요. 근데 아기가 나왔는데 보니까 뭐가 하나 달려있는 거예요. 예? 그래 우리 어머니가 그 아들을 낳은 감격에 그 산고의 고통도 다 이으셨고 얼마나 기쁘셨는지 몰랐는데, 그때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 준비한 가위로 태를 자르려고 이렇게 하다가 딱 멈춘 거예요. 그 이유는 옛날부터 이제 그 가위로, 아니 낫으로 태를 잘라야만이 훌륭한 사람이 된다, 큰 힘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아기가 나오면 태가 다 나오잖아요. 태까지 놔놓고 밖으로 나온 거예요. 시골집이 얼마나 커요. 낫을 찾는데 낫이 어딘지 모르는 거야. 근데도 집을 여기저기 다 뒤져 석간에서 낫을 구해가지고 다시 들어오셔가지고 그 낫으로 태를 자르고 그걸 묶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만큼 그냥 간단하게 가위로 자른 게 아니라 그런 옛날에 어른들로부터 들은 그 말을 기억을 해서 우리 아들에게 참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택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면서 밖에 나오셔서 낫을 찾아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 태를 잘랐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그 어머님의 생각이 기쁘신지. 그래 애를 낳는데 듣고 하나 돌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 기다리다 배가 고파서 다시금 어머니 밖에 나와서 부엌에 가서 소도망뚜껑을 밀으니까 어제 먹었던 누룽지가 있어가지고 손으로 그걸 이렇게 해서 누룽지를 좀 드시고 방에 들어와서 아무리 기다려도 추석날 제사 지내느라고 다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다 지내고 음식 먹고 그때 나와서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냥 시간적으로 거의 점심이 다 될 무렵까지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그 누룽지 좀 드시고 계셨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우리 어머니가 문을 열고 여보세요, 나 아기 낳았어요, 아들 낳았어요, 큰 집에 연락해서 사람 좀 불러주세요. 그 소리를 질렀대요. 애난 분이. 그래서 그 연락을 받고 큰 집에 연락이 돼서 큰 집에서 이제 사람들이 오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 우리 어머니가 못 드셔서 항상 저를 낳을 때쯤만 되면 몸이 굉장히 아프시고 그때 거의 돌아가실 정도로 이제 할 정도로 그랬다는 그 기억을 항상 어머님이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태어났는데 그 시골에서 다니는데 아버지가 이제 그 객지에 돌아다니기 때문에 초등학교 다닐 때도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산에는 못 가고 강변에 가서 그 낙엽을 이제 긁으시면 같이 도와서 그걸 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불도 떼고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이제 삶이었었는데, 그 당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아버지가 객지에서 청부업이라고 그래서 토목공사 같은 사업을 하다가 36세가 되는 그 추석 때 고향에 이제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셨는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 동네가 한 30호 정도 되는데 사시들이 많이 살았어요. 근데 사시들 간에 또 이게 패가 있어가지고 집안 싸움 같은 게 있었는데, 그 집안 싸움에 아버지는 관계도 없으신데 우리 아버지가 원력이 세시고 이제 그런 분으로서 씨름을 해서 황소를 탈 정도로 그런 분이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제 오셨는데 상대편에서 사람을 사서 깡패를,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를 이제 먼저 제압을 하고 그다음에 몇 명을 우리 쪽 사람 다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사람의 타겟은
우리 아버님이 가장 완력이 세고 그런 분이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를 이제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외갓집 또 동네에 살았어요. 원래는 우리 고향에 안 살았었는데 멀리 살았는데 우리 때문에 우리 동네로 이사 와서 외갓집에 살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외갓집에 가서 이제 그 식사를 하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 반대편 사시 종친 중에서 이제 젊은 그 깡패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쑥 들어오니까 우리 아버지가 오랜만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저씨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서는 이 손에 이제 그 둥기를 가지고 와서 돌아서서 아버지를 쳐서, 얼마나 피했는데도 따라다니면서 해서 수십 군데 상처를 입고 손바지 저고리에 피가 확 젖어서 그 아버지가 움직일 때마다 피가 했다고 하는 그런 이제 그걸 하고, 말리는 우리 외삼촌도 다치고, 큰 집에 가서 큰아버지나 사촌은 많이 다치지 않았는데 그래도 공격을 하고 해서, 근데 문제는 우리 아버지만 이제 반신불수 만들어 오면 된다고 하는, 그 당시마다 어둑한 때니까. 그날 나는 학교에 갔다가 이제 집에 오는데 우리 동네 윗동네에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우리 아버지 공격한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이니까, 저기 형님 오랜만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나를 돌아서면서 쳐서 내가 땅바닥에 쓰러졌어요. 명문도 모르고. 그러고 집에 왔더니 집에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아버지가 다쳐서 청주 시내에 있는 남궁외과로 가신 백차가 와서 아버지를 이제 태우고 갔는데 아마 10중 8구는 돌아가셨을 거라고.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빨리 피신하라고 그래서 우리 누나하고 나하고 이제 이제 그 고모들 집이 있었는데 고모들 집으로 한 8km 되나 거기 가서 피신해서 얼마 동안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건이 벌어져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가 그때 다쳐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다쳐서 이제 59세에 돌아가셨는데, 그 후에 이제 그 병원에서 구사일상으로 살긴 했지만은 그때 너무나 다치고 그래서 그 후유증으로 많이 다치고, 아버지가 하던 공사 같은 것도 다 그냥 잘 안 되고 그래서 거의 집안이 망하다시피 해서 이제 59년에 59년 아버지가 다쳤는데 60년도 봄에 우리 그 집이 청주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만약 내가 청주로 이사하지 않았다면 우리 교회 입교할 수도 없고, 지금도 내 고향에서 한 명도 나를 말고 우리 교회 들어온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때 이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청주에 그 이사를 왔기 때문에 내가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일이 생겨서 나를 교회에 인도하기 위해서 하늘이 그런 역사를 통해서 했고, 우리 아버님이 나의 나라를 위해서 탕감을 받는 일이 벌어졌구나. 근데 저하고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 이유가 내가 교회 때문에 이제 그 공부도 안 하고 또 아버지의 뜻대로 안 살기 때문에 항상 아버지하고 갈등이 많았고 아버지한테 많이 핍박도 받고, 그래서 굉장히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사실은 우리 아버지한테 제가 아무리 효도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학사장 할 당시에 59세에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그 당시에는 내가 요즘에는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한테 회개 기도를 해요. 내가 인간적 아들로서 아버지 앞에 효도도 못하고, 또 돌이켜놓고 보니까 나를 뜻가운데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피 흘리는 탕감의 노정을 걸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효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개하고, 굉장히 제가 회개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 청주로 이사를 왔어요. 근데 이사 올 때가 그 봄인데 바로 5학년에 못 들어가고 1년 동안 놀다가 그 다음 해에 이제 그 5학년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친구들에 비해서는 한 학년을 이제 늦게 다녔는데 원래 학교를 일찍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청주에서 초등학교를 졸업 맞고 청주에서 이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대학 들어갈 때까지 단칸방에 살았어요. 엄밀히 말하면
단칸방은 아닌데 방이 이렇게 있으면 미닫이 문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중간에. 그 미닫이 문이 있어가지고 이제 아랫방이 있고 윗방이 있는데 미닫이 문 있는 방 2칸짜리 거기에서 초등학교 5학년서부터 대학 다닐 때까지 그렇게 이제 어렵게 살았는데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를 입학하게 됐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입학식에 갔어요. 갔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학교에 강당이 없기 때문에 운동장에서 입학식을 했어요. 입학식 끝나고 이제 반 편성을 해서 이름을 불러요. 누구 1반, 누구 2반 하는데 다 부르고 나만 안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불러서 반으로 들어갔는데 나 혼자 운동장에 서 있게 되기 전에 내가 물어봤어요. 왜 나는 이름 안 부르냐니까 찾아보더니 입학금을 안 내서 입학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운동장에 생각해보세요. 다 교실에 들어갔는데 혼자 운동장에 있다가 할 수 없이 돌아서서 터덜 이제 걸어서 집에 왔어요. 집에 어머니 얘기가 너희 아버지한테 돈을 빌려간 사람이 대납을 한다고 했는데 그 대납이 안 됐는가 보다. 그러면서 내가 우리 어머니 가슴에 우리 어머니 나를 안고 막 통곡을 했어요. 어떤 아들인데. 그런데 나는 그 당시에도 우리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고 우리 부모님이 어려우면 내가 벌어서라도 부모님을 봉양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이제 내 살던 고향에 가서 오촌들집에 가서 내가 얘기했어요. 내가 머슴이라도 살 테니까 밥만 먹여주고. 그래서 우선 나 하나라도 입을 덜고 내가 세경이라는 거 알아? 세경을 좀 받으면 그거라도 갖다가 우리 부모님에게 도와드린다고 생각했지 우리 아버지나 누구에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가서 약 한 3주 정도 머슴을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낯더러 아는 사람들이 머슴 출신이라며요. 그 이유는 오촌들집에서 머슴을 살면서 내가 소도 뜯기고 풀도 빌면서 한 3주 동안 있었는데 연락이 왔어요. 입학이 됐으니까 지금 오라고. 그래 왔더니 돈을 좀 구하긴 구했는데 다 못 구해서 입학금 중에서 책값 같은 거 다 빼고 이제 그 입학금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들어가는데 헌책을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책방에도 책이 없어요. 동네에 있는 형들한테 이제 몇 개 구했는데 수학책도 없고 뭐 이런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한 달 정도 늦게 입학을 해서 학교를 다니는 그런 입장인데 제가 중학교 입학할 때 교복이 없어서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 사지서봉을 물어들여서 손바느질로 해서 교복을 만들었어요. 중학교 이렇게 호크가 달린 교복 있잖아요. 그걸 어머니가 솜씨가 좋으세요. 손바느질로 해서 만들어진 교복을 입고 입학식에 갔는데 입학금이 없어서 입학이 안 되고 결국은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 그러고 중학교에 들어가니까 이제 여러 뭐 그냥 이 반항심도 생기고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중학교 1학년 때 어떻게 입교를 하게 됐냐면 참 묘하죠. 저는 굉장히 작았어요. 중학교 때. 별명이 토끼였어요. 그래서 번호가 이제 작은 사람서부터 이제 1번 한다면 60명, 50, 한 4, 5번 정도 되는 작은데 앞에 앉았어요. 근데 이제 나를 전도한 사람이 전광식이라고 우리 반에 있는 사람인데 걔는 등치가 컸어요. 나가면서 이제 나를 갖다 툭 쳤어요, 이렇게. 그것 때문에 시비가 돼가지고 나가서 둘이 싸움이 붙은 거예요. 치고받고 왔는데 내가 많이 맞지, 어리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또 싸울 때도요, 싸우다 넘어지면은 일어나라고 신사적으로 싸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넘어진 사람을 갖다 때리는 그런 게 없고, 그래서 이제 아주 막 싸우고,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친구가 나를 부르더니 어제 있은 일을 사과 또 한다는 거예요. 사과를 이제 했는데 사과하고 나서 너 혹시 공짜로 영어를 배우는 데가 있는데 가겠냐고. 그래서 공짜라면 양잿물도 먹는데 그래서 아유 공짜로 공부하는 데가 있으면 가야지. 그래서 싸운 그 친구가 나를 인도해서 통일교회에 간 거예요. 그때 중학교 1학년인데 뭐 중학교 선배들도 있고 근데 영어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몇 번 동안 방과후에 가서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 저녁에 또 한문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저녁 먹고 한문을 배우러 이제
가서 이제 학교 갔다 오다 들리기도 하고 또 저녁 먹고 가서 한문 배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얼마 동안 하는데 너무 재미있어요. 더군다나 공짜로 배우니까. 그랬는데 이제 거기 한 분이 다음 주에 일요일 날 교회에 나오겠냐고. 아니, 뭐 마땅히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들어온 사람 중에서 그래도 큰일 한 사람들은요, 속석교 교회에 들어온 사람 없어요. 순수하게 들어왔지. 그래서 뭐 이제 예배 갔더니 그 다음에 입회원 쓰겠냐고. 아, 당연히 써야지요. 그래, 아무런 거래 기억 없이 한 것이 1963년도 9월 5일 날 이제 입회원서를 쓰고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교회에 들어왔는데 교회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공부도 배우고 놀기도 하고 또 교회에 있는 분들이 많이 사랑을 해 주시니까 너무나 하고 그래서 저는 교회에 가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서 학교만 끝나면 교회에 와서 있다가 또 집에 가서 밥 먹고 저녁에 한문 공부 배우러 와서 한문까지 배우고 제 한문 실력이 그때 배운 실력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생활을 할 때 이제 청주교회에서 학생들이 한 명, 두 명 늘어서 학생들이 한 20명 정도 이렇게 학생들이 늘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는요, 우리가 한 일이 뭐냐면은 고물 수집. 그러니까 지나가다가도 쌍화탕 병 같은 거 있으면 겨울에 내려가서 그걸 주워가지고 이제 그 가방에다가 종이를 깔고 그걸 집어넣고 해서 그걸 갖다가 교회 업문 쏟아놓고 그 다음에 우표 수집 같은 걸 해서 사용하는 우표를 모아서 그걸 이제 잘라서 물에 집어넣으면 뿌리면 떨어지잖아요. 그걸 말려서 그건 청주교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사업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것을 위해서. 그래, 학생들이 어디 가서 뭐 친척집에 가면 우표 찾아가지고 오려가지고 이제 오고 쌍화탕병 주워 오고 뭐 이렇게 어떤 때는 담배 필터 같은 것도 우리가 길바닥에서 모아다가 그것도 팔았어요. 그렇게 이제 그런 일을 하는데 우표 수집을 한 거에 대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름을 써놓고 몇 개 한 것이 다 했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큰 돌아다녀도 몇 장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한번한테 얘기하자고 충청북 도청회를 갔어요. 도청회 가서 인사를 딱 하고 나 뭐 이런 학생인데 봉사활동을 위해서 우표 수집을 하는데 도와달라고 하고서는 이제 설명을 하니까 그 편지 봉투를 모아놓으면 내가 가서 다 자르고 청소해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몇 장씩 모았는데 내가 한 번에 몇백 장을 모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구해왔냐고 뭐 자세한 건 말할 수 없고 나도 사업 비밀이니까. 그래 항상 충청북 도청에 가서 제일 크게 도청이거든. 어릴 때서부터 제가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상상도 못 하는데 도청에 가서 총무과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우표를 모아와서 다른 사람이 뭐 몇십 장이면 나는 몇백 장 뭐 이렇게 막 1000장 모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화제가 돼가지고 그 결과 제가 중학교 때 사업부장을 맡았어요. 중학생인데도. 사업부장을 맡아서 토요일 학생 예배 때 나가서 뭐 하는데 뭐 누구누구 뭐 쌍화탕병 몇 개, 우표 몇 장 이걸 딱 또 발표하는 게 있는데 얼마나 웃음이 나오는지 발표하다가 웃음이 나와서 발표도 못하고 이런 적도 있어서 그런 에피소드도 있는데 진짜 열심히 했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몰라. 난 지금 생각해도 왜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 그러던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갑자기 이제 30과정 이수경 그 지구장이 학생 예배 때 오시더니 이번에 우리 청주교회에서도 학생들도 40일 계몽전도에 참가하기로 했는데 갈 사람 손 들어라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한 30명 정도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는 맨 앞에 앉아있거든. 나 무조건 손 들었어요. 당연히 갈 줄 알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안 들었어요. 나중에 중학생 2명, 2년 선배, 고등학교, 난 중학교 2학년인데 고등학교 1학년도 이재성하고 김중 두 형이 나중에 손을 들어 3명이 그 많은 사람들 가게 되고 중학생은 나 혼자 가게 됐어요. 후회 많이 했죠. 잘난 척 하다가 이거 내가 잘못 걸렸구나. 그러나 남자가 한 번 가기로 해서 못 가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저하고 고등학교 선배 2명, 3명이 이제 하계 청주교회에서는 최초로 학생들 중에서 하계 전도에 참가하는 그 일에
내가 가게 됐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준비해서 저는 조그만 가방에다가 학용품 같은 거 좀 사고, 조그만 가방에 다예요. 거기다 그걸 준비를 해서, 큰 가방도 아니고 조그만 가방 하나 미는 거 딱 준비해서 청주교회 아침에 모였던 새벽에 이상분 권사님이라고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옥수수 몇 통을 쪄서 줬어요. 청주에서부터 보온이 약 100리길이 넘어요. 40km가. 그걸 갖다가 비포장도로 산으로 해서 그야말로 여름에 개울물을 마셔가면서 저녁 어둑어둑할 때에 그 보온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하고 보니까 그 이명정 회장님이 보온 교육장을 하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나오고 젊은 나이에 보온 교육장 하고 있었는데 우리를 맞아주고, 제 기억에는 이제 우리가 땀이 너무 많이 나서 그 보온에 있는 그 개울에 가서 대충 이제 몸을 씻고 이제 하루 저녁을 지내고 했는데, 그 다음날 새벽기도 마쳤는데 임명정 교회장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너 사광기 이제 너 전도 나간 잘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뭐 하여간 무릎을 하니까, 너 혼자 가겠어? 아니면 형하고 같이 따라가겠어? 내 생각에는 뭐 혼자 간다고 그래도 설마 혼자 보내랴. 그래서 혼자 가겠습니다. 자존심을 있으면. 그러니까 그럼 너 혼자 가. 이게 된 거예요. 야, 내가 두 번째 실수를 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혼자 가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임진왜냐면 충청북도 보은군 내송리면 합판리라고 하는 그 동네, 백호가 넘는 동네예요. 클리 가라는 거예요. 다른 형들은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배치를 해서, 그 다음 아침에 이제 밥을 한술 얻어먹고 다시금 걸어서 보은에서 내송리면은 속리산 그 근처예요. 내송리, 외송리에 고향이 있네요. 우리 이경연 대표님 거긴데, 그래 거기까지 걸어갔는데, 그 말티고개라고 유명해요. 옛날엔 그걸 갖다가 본 속리산에 그 가려면 말티고개를 이렇게 걸어서 그 넘어가고, 버스도 가려면 뭐 이렇게 해서 가는 그 길인데, 그 걸어서 넘어가기 전에 두 형들하고 빠이빠이 했는데, 두 형들은 가까운 데에 다 배치를 했어요. 보은 시내에서. 한 형 떠날 때 거기 서서 막 울고 막 하고 막 손잡고 이러다가 독립군처럼 가버리고, 또 얼마 가다가 두 번째 형 떠날 때 그냥 둘이 붙들고 앉아서 막 울고 이제 가고, 나는 혼자 말티고개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티고개를 넘어서 이거 하나 가는데 심정이 어떻겠어요? 제가 그 당시에 심정을 고등학교 다닐 때 쓴 시가 있는데, 산이라는 시예요. 산 고개의 산, 가도 끝이 없는 고개의 산, 허리를 찔러가는 사람이 미워 빙빙 돌아가는 사내리 길을, 늙은이도 갔네, 젊은이도 갔네, 세상죄를 지고 가는 성자도 갔네. 뭐 이렇게 하는 그 시를 내가 썼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쓴 게 아니라 고등학교 때의 그 당시를 기억하면서 말티고개를 내가 이렇게 넘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버스가 지나오면 먼지를 팍 일으키면은 또 피했다가 다시금 그걸 가는데 기가 막히잖아요. 내가 무슨 팔자에. 근데 이제 그 임명정 그 교회장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거기가 내성리면 상판리, 중판리, 하판리라고 이 세 개 동네가 있어요. 근데 중판리에 이런 분이 있으니까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임명정 회장이 거기 식구님이 한 가정이 살았으니까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나를 그리 배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말티고개를 넘어서 점심때가 지나서 물어서 그 중판리에 식구집을 찾아갔더니 나를 아주 반가워 하더라고요. 그래 거기서 이제 그 간단하게 점심 얻어먹고, 내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 면사무소가 어디냐고, 그 왜 그러냐고, 제가 면장을 좀 만나서 좀 그 추천서를 좀 받아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 면사무소에 갔어요. 내성 면사무소에 가서 면장실에 가려니까 조그만 학생이,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면장을 만난다니까 만나주겠어요? 그래도 하여간 내가 면장을 꼭 면장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청주에서 온 학생인데 앞으로 25일 동안 그 내성리면 하판리에 가서 전 봉사활동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죄송하지만은 면장님이
그 추천서를 하나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면장이 딱 보더니 기가 막히는데 어떤 가에 써줬어요. 그걸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면장이 뭘 계몽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청주면 도청 수제지 아니야. 청주에서 이렇게 학생이 왔다고 그러니까 그 면장도 순결한 분이야. 그 추천서를 써서 그 가슴에 딱 품고 중판에 들어와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아침을 먹고 그분이 나를 데리고 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 하판이 중판이 상판인데 옆 동네니까 이장을 알 거 아니에요. 그래 이제 거기서 하다가 이제 그 식구님하고 둘이 이제 걸어서 이제 내 임지인 하판리로 하는데 하판리는 100호가 넘는 큰 동네예요. 작은 동네가 아니고. 거기를 걸어가는데 한 발짝 두 발짝 갈 때마다 가슴이 툭툭툭툭 거리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더 동네를 보니까 마치 큰 괴물이 나를 삼키려고 노려보는 것 같은 그 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간에 이제 그런 심정을 안고 그 동 이장한테 갔더니 이장이 점심을 먹고 있어요. 점심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나를 인도해준 분은 청주에서 온 학생인데 뭐 이 동네에 뭐 계몽한다 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하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심 끝나서 이장이 나를 이렇게 보더니 학생 무슨 계몽을 한다는 거야? 여기는 대학 나온 사람도 많고 대학생들도 많고 고등학생들도 많은데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이 동네에서 무슨 계몽을 한다는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여간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 없고 제가 할 게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걱정 마시고 있게만 해달라고. 근데 추천서를 딱 드리는 거 읽어보더니 이거 참 면장이 추천서까지 써줬는데 참 이거 안 받을 수도 없고 입장이 참 곤란한데 학생 그러면 말이야 여행 왔으니까 며칠 놀다가 그게 말을 하고서는 점심 먹어서 회망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일하러 나가니까 혼자 제가 그 이제 큰 집에 혼자 남아졌어요. 야,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우선 내가 나와서 산천 경계를 보니까 그 산이 있는데 너무 높지는 않은 뒷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돌을 주워다가 이제 그걸 싸서 그 야곱이 돌다랑을 쌓았다는 심정으로 돌을 쌓고 거기서 정말 피나는 기도를 했어요. 내가 이 동네에 와서 앞으로 학생들은 25일간이에요. 일반들은 40일이지만 우리는 방학이 30일인데 그중에서 25일간을 하는 거예요. 최고 많이 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그 숙제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주 간절한 기도를 하고 다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또 아무도 없잖아요. 그 집에. 어떻게 가다가 우물쭈물 하다가 빗자리 하나 찾았어요. 쌀애비를. 그걸 가지고 이제 집안을 뭐든지 해야 되니까 집안을 다 쓸었는데 쓸어봤자 얼마 안 걸리잖아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그걸 들고서는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네를 골목을 쓰는 거예요. 대낮에. 사람들이 보니까 어떤 미친놈이 대낮에 쌀애비를 들고 동네를 싣고 돌아다니니까 한참 쓸고 돌아다니니까 애들이 한 명, 두 명 따라 붙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열대 명 정도 애들이 구경 삼아서 뭐 쫓아다닌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래 가다가 제가 이제 그 정자나무 밑에 딱 섰던 애들이 다 올 거 아니에요. 이리 와봐라. 내가 청주에서 온 그 학생인데 내가 너희들한테 선물도 좀 준비하고 그랬는데 학용품도 준비하고 그랬는데 내 말 잘 들으면은 내가 학용품도 주고 하겠다. 그러면서 내일 노래 하나 배우고 싶으냐. 그게 동산의 노래를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옛날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 자기 동산에 오셨는데 금방 애들이 배워서 주님 자기 동산에 이렇게 할 정도로 뭐 몇 번 하고 나서 내일 아침부터 이 동네 청소를 하려고 그러는데 6시까지 이곳에 모일 수 있냐 했더니 뭐 네 알았어요. 뭐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날 밤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성지에 가서 기도를 하고 쌀애비를 들고서는 거기에 딱 했더니 한 10명 정도 모였더라고요. 애들이 그래도. 그래 10명 정도 데리고 이제 동네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는 날부터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애들을 데리고서는 내가 동네를 이렇게 이제 쓸고 이제 그래서 애들을 다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침에는 청소, 오전에는 1, 2, 3학년을 공부를 지도해 주는 거예요. 그 이장들 그 방에서. 그 다음에 점심 어디 한 끼 얻어먹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이장 집에 내가 뭐 풀도 베고, 밭도 메고 일을 해주고서는 또 오후에 4, 5, 6학년을 이렇게 지도하고, 그 지도하기 전에 애들 데리고 개울에 가서 같이 목욕도 하고, 때도 닦아주고, 아까 전기 사갖고 온 거 갖다가 뭐 상처도 발라주고, 이렇게 해서 애들이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한 2, 3일간을 이렇게 지냈는데, 내 자신의 스케줄을 바쁘게 짠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청소하고, 아침 먹은 다음에 또 애들 가르치고, 점심 먹고 이장 집에 도와주고, 또 애들 오후에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이장이 이제 가란 말은 못하고,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이렇게 이제 며칠 지내고 있는 입장인데, 그 동네에서 육근이라는 사람인데, 그 아들만 6인데 그 1근, 2근, 3근이, 4근이 그 사람 육근이에요, 이름이. 근데 그분이 그 애가 하나 있는데 애가 좀 지진 아야.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연락이 오기를 우리 애를 좀 지도해 준다면 내가 우리 집에 사랑방을 제공하고 식사도 제공할 테니까 그걸 하겠느냐. 아니, 나야 뭐. 그래, 그 집에 이사 가서 이제 그 애를 지도하면서 사랑방을 이제 얻어서 잠도 자고 거기서 이제 하는데 내가 뭘 잘하냐면 놀기를 잘해. 세계일보 사장 취임할 때 황선주 회장이 그 축사를 하는데 차광기 사장은 놀기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사과를 받았어요. 일도 잘하지만 놀기도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놀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만치 제가 노는 능력이 있어요. 애들을 데리고 또 어른들하고 어울려서 잘 노는 그게 굉장히 능력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시골에 가서 100호 정도 되니까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애들 데리고 공부도 같이지만 한바탕 놀고 또 무역도 하고 저녁에는 저녁 먹고 나서 한바탕 노는데 그건 내가 놀이에 대한 아이디어가 많아가지고 애들이 막 좋아 죽어. 저녁 먹고 그럼 시골에서 농번기 애들만 돌봐도 부모들은 그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 이런 식으로 한 일주일 정도 하니까 동네 분위기가 싹 바뀌어서 부인들끼리 상의를 해서 나 밥 먹는 것을 자기들끼리 순번을 다 정해서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다 그 번호를 정해가지고 아침에 이제 청소 끝나고 아침 먹으러 데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가면 아침 먹고 그럼 그 사람들은 모처럼 만에 이제 손님이 오니까 장도 받아가 잘해주는 거예요. 그럼 오전에 공부할 게 있으면 또 점심 먹으러 데려오는 놈이 있어요. 점심 우리 집, 그럼 점심 먹고 새끼를 다 해결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더러 학생 선생이라는 거예요. 할머니들까지도 학생 선생. 그러니까 동네에서 뭐라 하면 저 학생 선생 봐라. 그 어린 사람이 와서 하는데 너네는 대학생이 뭐 하느냐. 고등학생들이 뭐 하는 놈들은 잠만 자빠져 자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동네에 있는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나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지내는데 우리 선배들 둘은 한 사람은 일주일, 한 사람은 한 열흘 정도 버티다가 굶다가 뱀도 잡아먹고 이렇게 하다가 못 버텨가지고 돌아가기 전에 김중 형이 나한테 왔어요. 와서 나는 결국은 돌아가게 됐다. 돌아가기 전에 너 얼굴이나 보러 왔다. 그런데 나는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여하튼 간에 거기서 이제 해서 하는데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새벽부터 청소하죠. 오전에 가르치죠. 점심에 먹고 애들하고 또 무역 가죠. 오후에 또 이장 집 도와주죠. 그러고 오후에 애들 가르치죠. 저녁 먹고 한바탕 놀죠. 그러고 다 보내고 국민학교 나오고 중학교 못 간 사람들을 또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영어와 한문을 가르치는 거예요. A, B, C, D 가르치고 이제 그 한자 교본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지. 내가 중학교 2학년 그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한 10명, 20명씩 모여요, 저녁에. 근데 내가 친화력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몰라. 오고 싶어 하고 말이야. 내가 움직이면 애들이 수십 명이 움직이는 거 메뚜기 떼처럼 따라다니는 거예요. 내가 어디가 동의선 신기하죠. 중학교 학생이 와서 그렇게 하니까. 그때 이명정 회장님이 순회를 와서 나 하는 걸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를 데리고
속리산에 김원별 선생님하고 최현목 선생님 두 분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요양처 오셨는데 그때 그분이 난 누군지 모르지. 근데 나를 김원별 선생님 앞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 학생이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서 뭐 이제 그동안 하는 것을 보고 하니까 김원별 선생님이 용타, 그 북한 분도 용타라고 그래요. 용타라고 하는 말을 10번 하신 것 같아요. 설명을 하면 뭐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야, 용타. 그래서 이제 그 김원별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돌아오는데 너 끝나고 갈 때 나한테 꼭 왔다 가라고. 꼭 왔다 가야 된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25일을 다 마치게 됐는데 동네 아주머니들이 불의사를 걷어가지고 옷도 다 사주고 우리 식구들 다 선물도 해주고 이별에 대한 준비를 아주 잘 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동네를 떠나가는 날은 떠나기 전에 또 부흥회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명정 교회장님한테 부흥회 날짜를 잡았어. 나는 강의를 못하니까. 예, 그래서 날짜를 정해서 저녁에 오기로 한 날짜에 이제 다 사람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준비를 다 한 거예요. 근데 이명정 회장님이 딱 강의를 하려는데 사람들이 2~3명밖에 안 왔어. 근데 올라가지고 제가 다시금 동네를 한 바퀴 뛰는데 땀이. 왜 오신다? 안 오십니까? 나 못 가. 그럼 왜 오신다? 아이, 못 가도 어떻게 안 간다고 할 수 있나? 그 충청 사람들은 못 가도 못 간다는 말은 못 해. 그냥 간다고 안 오는 거지. 그래, 한 바퀴 돌으니까 10명 모였어요. 한 20명이 모여서 그래도. 그래서 이제 이명정 회장님이 부흥회 첫날만 했는데 내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3일 부흥회는 하루로 이제 하는 걸로 해서 그래도 그때 입편수도 몇 명 받고 다 했어요. 그 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떠나오는 날 하야 사람들이 뭐 몇십 명이 모인 것 같아요. 그럼 몇십 명이 모였는데 애들은 막 울고 불고 막 아줌마도 울고 불고 막 동네 아저씨까지도 모여가지고서는 이제 내가 가는 거 보려고 시골에서 보면은 무슨 큰 일이나 있는 것 같이 있는데 중학교 학생 하나가 가는데 그렇게 이제 선물 꾸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 이별을 하고 나도 뭐 그냥 하면서 걸어서 또 이제 그 성리산까지 갔어요. 이문 선생님 찾아갔다고. 갔더니 밥상을 그 당시에는 보리밥만 먹게 돼 있는데 쌀밥으로 탁 한 상을 차려놨어요. 그냥 먹으라고. 그냥 먹었어요. 그러면서 또 뭐 이제 칭찬하시면서 너 갈 때는 어떻게 갈래? 걸어온 거 알으니까 또 걸어가야죠.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이제 이 돈으로 차표를 사가지고 가라고. 그래서 이제 돈을 받아가지고 그 속리산에서 마이크로 버스를 타고 이제 보은까지 왔어요. 보은에 와서 이명정 교회장님한테 갔어요. 돈 받은 걸 내가 탁 내놓으면서 그때 그분이 돈을 주시면서 차표를 사서 차 타고 그랬는데 제가 이 돈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교회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명정 회장님이 그래 그분이 귀한 분이야. 그러니까 내가 차표를 끊어줄 테니까 그 돈을 가지고 가서 기념비 될 만한 걸 사놓으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명정 교회장이 차표를 끊어주셔서 보은에서부터 청주까지는 버스 타고 이제 오게 됐어요. 버스 타고 온다고 그래서 제가 오는 날 도착할 시간에 맞춰가지고 탑동에 우리 교회가 있었는데 그 지구장을 비롯해서 식구들이 이열총대로 서가지고 나를 소문이 굉장히 났죠. 뭐 이명정 교회장이 보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이 삼신과정 이수경 회장님이 그 방에다가 밥상을 차려놨더라고. 그 겸사물. 난 그래 지금도 그 생각하면은요. 삼신과정인데 어린 학생이 아무리 잘하고 왔다 하더라도 밥상을 차려놓고 같이 먹자고 그래서 어떻게 지구장님과 같이 밥을 먹어. 어려워서. 그럴 해서 중학교 1학년 때 학예전도에 가서 일약 제가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청주에서도 유명했지만 아마 그 소문이 서울에까지 갔을 거예요. 아마 이명정 회장님이 보고를 해서 이수경 회장님이 아마 지구장 회의 때 가서 얼마나 자세하게 보고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그걸 보고하지 않았겠나. 그래서 제가 그거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난 이렇게 못해.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그 어린 나이에 토끼라는 별명을 가진 조그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짜서 동네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이렇게 끌어안고 어린아이서부터 노인까지 동네 백호되는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학생 선생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했던 걸 생각하면은 지금 내가 한 게 맞나? 남 얘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게 있어서 중학교 다닐 때에는 그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인데 그해 겨울에 겨울방학 때 또 나갔어요. 혼자. 충북 청원군 문인면에 혼자 내가 가서 시골에 산골에 걸어가서 방학 때 전도를 했는데 여름에 갔다 와서 그 고생을 했으면 됐지. 또 겨울에도 아무도 안 나가는데 왜 내가? 누가 안 나가다가 푸시한 사람도 없는데 또 나 혼자. 그때는 다른 사람이 나간 사람이 없었어요. 혼자 거기 가서 또 25일 동안 비슷한 활동을 하고 이제 거기서 오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는데 이제 그 신장로를 따라서 오면은 좋은데 산길로 가면 좀 가차운 길이 있다고 그래서 산길로 오는데 막 눈이 쌓이고 그래가지고 길을 모르는 거예요. 이리 갔지 저리 갔지. 정신이 빠진 거예요. 그러다 무니까지 어떻게 와서 버스를 타고 청주시내 왔는데 청주시에 딱 내려서 정신이 나가서 동서남북을 모르겠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을 했고 산길에 헤맸던지. 청주에 왔는데 그때까지 내가 성장한 곳인데도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이리 가야 되나 저기 정신이 빠진 거예요. 그러다가 한참 헤매다 보니까 문화방이라고 우리 교회에서 그 김양자 누님이라고 그분이 니아가에다가 그 문화방을 파는 사업을 했어요. 그 니아가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동서남북을 판단해가지고 그때 교회에 무사히 왔던 때가 있어요. 얼마나 내가 겨울에 산길 오면서 길을 몰라가지고 헤맸는지 막 정신이 빠졌던 것 같은 그런 기억도 있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여름 겨울 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여름방학 때는요 탄강금을 내는 것 때문에 전도를 안 나가고 아이스케이크 장사를 했어요. 그 여름방학 다 아이스케이크를 파는데 옛날에는 그 아이스케이크 통이 나무통이고 그 안에 양철통이 있고 양철통과 나무통 사이에 얼음을 집어넣고 양철통 사이 안에 그 대나무 발이 있어요. 그 발에다가 아이스케이크를 넣고 덮었다가 그걸 밀고 다니는데 그 얼음이 녹으면은 얼음이 빠지는 구멍이 이렇게 있어. 그걸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아이스케이크 하면서 그걸 밀고 팔고 다니는데 팔아가지고 교회 갔다 맨날 주고 오는데 근데 문제는 이 물이 떨어져서 궁둥이가 젖어 바지가 이렇게. 그 집에 어머니가 너 도대체 뭐라고 왔는데 바지가 젖었느냐? 아니 넘어졌어요. 어떻게 매일 넘어지냔 말이야. 그래서 어머니가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했는데 하루는 이제 중앙공원에 가서 아이스케이크 하고 하는데 깨끼 부르는 거예요. 얼른 그냥 통 가지고 내려 두 사람이 두 개를 딱 꺼냈는데 보니까 우리 여동생, 우리 어머니가 공원에 놀러 왔다가 나를 딱 봤는 거예요. 정면으로 이제 나를 보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얼른 아이스케이크 통을 닫고서 그걸 밀고 도망갔는데 우리 어머니 의문이 풀린 거야. 뭐 때문에 맨날 바지가 이렇게 젖었는지 알았더니 아이스케이크 장사하고. 그럼 아이스케이크 장사해서 번 돈은 어딘지 알고요. 네? 그 여름방학 내내 그 아이스케이크 장사를 해서 그 돈으로 탄광기금을 내는 그런 일이 있었고 중3 때는 겨울이니까 고등학교 입시 때문에 그때 중3 겨울에는 입시 준비 때문에 전도를 못 나가고 이제 공부를 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들어와서 그렇게 공부도 안 하고 교회만 가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제가 청주고등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청주고등학교는 청주중학교에서 한 300명이 들어가고 한 60명 정도는 충청북도에 있는 모든 학교에서 1, 2등 하는 사람, 1등 하는 사람들 정도가 들어가는데 나는 청주중학교를 못 나왔어요. 그 이유가 시골에서 전화가 와서 시골에서 이제 5학년, 6학년 다녔는데 선생님이 청중 갈 정도 실력은 못 된다는 거야. 시골에서 그래서 이제 주성중학교라고 온 데를 들어갔는데 우리 주성중학교에서 청고 들어간 사람이 10몇 명 들어갔어요. 그 중에 내가 한 명 그래도 청주고등학교에 합격을 해서 충청북도의 제일 명문인 청주고등학교에 이제 들어가게 돼서 고교 이제 활동이 시작됐어요. 그 당시에 이제 고등학교 때는요, 진짜 뜻을 위해서 모든 정열을 다 바쳤던 때예요. 그래, 고1 때, 여름방학 때는 거기 청원군 또 학산이라는 데로 전도 나갔죠. 매 나가는 거예요.
난 지금 생각해도 왜 내가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한 것 같아요. 저를 지도자로 키우기 위해서. 누가 전도 안 나간다고 야단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그 많이 있는 내 친구들 안 나가는데 나는 나가는 거예요. 자청해서. 그러다가 이제 다 그 일일이 얘기하려면 이제 한이 없고, 이제 고등학교 때는 주로 하는 게 뭐냐면은 학교에 갔다 오면 모든 사람이 학생들이 교회에 와요. 김중수 씨도 학생부장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명정 씨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러면 학교가 친구들 데리고 교회로 와서 매 오후마다 교회에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요, 40명, 50명, 막 60명 모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전국에 있는 많은 사업대원들이 전국을 돌다가 청주에 오면은 그냥 매일 학생들이 막 들끓으니까 그 소문이 전국적으로 나서 청주교회 하면 학생교회로 유명했어요. 저희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고등학생 활동을 좀 많이 했는데, 이제 방학 때는 전도를 나가든지 사업을 나가든지 이런 거 했는데, 그때 제가 고등 2학년 때 사업 나간 얘기를 좀 대표적으로 다 할 수 없으니까 하나 하면은, 그때 고등 2학년 겨울 2학년 3학년 올라가기 전에 67년도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68년도 하나님의 날을, 제1의 하나님의 날을 대구에서 맞이했으니까 우리가. 그때 그래서 이제 아마 고등학생들이 아마 한 7, 8명 정도 될까? 팀을 짜서 이제 그 청주를 떠나서 충북 제천으로 갔다가, 제천에서 영주로, 영주에서 안동으로, 안동을 쭉 내려가면서 사업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경주, 포항을 거쳐서 대구에서 집결하는 그 계획을 짜서 사업 활동을 가는 거예요. 그 당시 저의 파트너였던 사람이 서재호 씨라고, 그 사람이에요. 사진에 나오는 그 서재호 씨가 제 중학교 동창인데 저하고는 필생의 친구예요. 일본에 가서 우리 이경연 대표는 만났어요. 만났죠? 네. 그때도 이경연 대표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사형은 그 유명한 헤르메스의 소설 데미안에 나오는 데미안과 같은 친구다. 나는 싱글레어라면은. 그러니까 중학교 동창인데도 그렇게 같은 나이고 친한데도 나를 그 데미안처럼 항상 친구지만 했던 그 친구가 대단한 친구예요. 그 친구는 북한에 섭리를 해서 뉴스위크에 표지까지 나왔던 사람이에요. 러시아의 그 폐 잠수함을 북한에 팔았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고 문예춘추에서 보도가 되고 그래가지고, 박상원 씨가 북한에 가기 전에 북한을 80인가 90번 갔다 온 사람이에요. 북한 섭리를 위해서 이 사람은 일본 부인인데 국적을 일본으로 바꾸고, 이 사람들의 가족이 그 친척들이 북한에 있었거든요. 친지 방문 목적으로 그걸 뚫어가지고 북한을 다니면서 북한 섭리를 위해서 일생을 바친 사람이에요. 제가 유럽에 해장할 때 그 사람을 격려해주기 위해서 일본에를 한 100번은 갔을 거예요. 한국을 갈 때마다 가서 그 친구 만나서 보고받고 격려해주고, 그 친구 얘기가 내가 북한 섭리하다가 어느 한 날 죽는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사형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북한 섭리를 한다고 해서 한때는 보육부에 자다 끌려가서 처형당할 정도의 일도 있었고, 그런 일이 있었던 그 친구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 이제 그 친구, 나는 그 친구들이 파트너가 돼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